작년 9월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당내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내 인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2025년 9월 5일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머리 숙여 사과를 했지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간담회와 문자 발송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을 설명해왔지만 진정성과 충분함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비대위원장 복귀 이후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당내에서 거론된 사람 중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은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당 비대위는 2025년 9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조국 비대위원장이 성비위로 인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신우석 전 총장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피해자가 바라는 점이 잊혀질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다시금 언론 도마에 오르거나 언급되는 것을 2차 피해의 주요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이 한 유튜버와 강미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것도 신우석 혼자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다른 인물들도 가세하여 동일한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도 함께 말입니다. 성비위를 폭로한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렇게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 뉴스 하나만으로 2025년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단체로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던 것은 거짓이 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사과라는 게 무슨 의미였냐라는 질문이 이상하지 않을진데, 우리가 어떤 정당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의 내막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피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주장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도부가 여론에 떠밀렸든 아니든 간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당의 대처는 그들의 공식적인 사과로 일단락 지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만 했던 것이지요. 작년에 지도부가 했던 사과는 그저 정치적 행위로서 탈출구를 마련한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대답은 해를 넘겨 입건으로 공식화됐습니다. 이제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혁신을 말합니다. 개혁을 말합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합당 제안 이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혁신일까요? 이게 개혁일까요? 이게 정의일까요? 이게 진보일까요?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과의 합당을 발전적으로 모색했을지 모릅니다. 민주당의 합당 찬성론자들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강미정 씨 입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성비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자신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어받을 자신이 있는 겁니까? 혹자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아니겠냐? 성비위 사건을 단언하지 말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강미정이 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그럴 거면 애초에 사과는 왜 했는가? 승소든 패소든 결론도 안 났다면 왜 그런 위험 부담을 민주당이 스스로 짊어지려 하는가? 합당은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감성으로만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차분히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지금 시기의 합당 괜찮은지 다시 묻습니다.